마치 국민의힘 찍는 걸 애국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이 대구 경북만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대구 경북을 향해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걸 제가 깨보려고 제가 대구에 내려온 거예요. 실력, 도덕성, 체력, 정열, 말빨 뭐 하나 뒤지지 않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후보가 단지 옷을 다르게 입고 보수 정당에서 20년 있으면 온갖 조직을 다 했고 조대의를 이번에 국회에 만들어주이소. 예, 대구 시민 여러분, 조대원입니다. 예, 저는 대구 경북의 아들이란 게 늘 자랑스러웠던 그런 사람이고요.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사투리도 못 고친 놈 자르라고 할 때도 더 자랑스럽게 사투리를 고수했던 대구 경북의 아들입니다. 저는 대구 경북은 저같이 돈이 없고 줄을 안 서는 사람은 못 오는 곳이라 여기고, 2005년 처음으로 제가 첫 도전할 때 이 경북 영천에서 여기는 마른 막대기에 한나라당 깃발만 달아놓아도 당선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돈이 있거나 줄이 있어야지만 공천을 받고 당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수도권 일산으로 가서 계속 지금까지 활동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대구 경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상상을 한 적이 없고요. 근데 비록 개혁신당의 옷을 입고 왔지만 고향으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매일매일 보람차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서 6살 때 이 대구로 옮겼고요. 수성성당 옆에 파란 대문집에서, 그 당시는 큰 건물이었고 전부 다 이제 대문집들이 있었는데, 파란 대문집에 그 담벼락에 유리가 이렇게 꽂혀 있는 있잖아요. 그 집에 살다가 나중에는 남산여고 밑에 양옥집, 아버지가 돈을 좀 버셔서 감나무 밑에 있는 양옥집에 살았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제가 이 대본교 옆에, 당시에는 대륜고등학교 있었고, 대륜고등학교 그 옆에 사만 삼익 아파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만 아파트 살았고, 교회는 뭐 저기 삼성교회, 무화주의소 옆에 있는 삼성교회 다녔고, 그래서 제가 동성초등학교, 경복중학교, 덕원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덕원고등학교 황금동에 있을 때 졸업함과 동시에 친구들하고 졸업식 못하고 바로 육군사관학교로 진학하면서 어떻게 보면 고향을 이제 뜨게 된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육사 졸업하고 뭐 군복무 5년 하고, 그 이후로 정치에 대한 뜻을 갖고 미국 유학을 가서 남부의 명문 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조지 부시 스쿨이 있는, 조지 부시 아버지 허버트 부시하고 제가 식사도 2번 했는데, 조지 부시 스쿨이 있는 텍사스 A&M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를 냈고, 거기서 한인 학생회장도 했습니다. 참 까먹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영남대학교 교수님 하는 선배님이 또 저희 중학교 선배님인데 학생회장 할 때 그 활약상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다 까먹고 있었던 내용이 다시 떠올랐고, 그 이후로 이제 뉴욕대학 가서 NYU 가서 정치학 공부하고 2005년도에 귀국하면서 경북 영천에 첫 도전을 했죠. 그 이후로 내리 7번 공천만 탈락한, 그래서 본선은 처음 출마하는 조대원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경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불가능한 곳이라고, 특별한 사람만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했고요. 뭐 제가 그렇다고 민주당을 가거나 그 진보 좌파 정당으로 갈 생각은 추워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보수 정당 안에서 대구 경북으로 오려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줄이 있어야 되는데, 돈도 없는 놈이 줄 서기도 싫어하고, 뭐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러고 국민만 두려워하겠다 그러면서 권력가들을 까니까 권력가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불가능했는데, 지난 11월 달에 이준석 지금 현재 개혁신당 대표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님 저기 보수의 심장인 대구를 치러 가자. 역적 모의를 하는데 대구를 바꾸지 않고는 우리가 보수의 주류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그래 그럼 내가 대구 가라는 소리 같은데 대구 갈게 이랬더니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야지요. 그러면서 대구 경북 갈 수 있는 사람들 명단 리스트를 6명을 얘기하는데 너무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대단한 인물들이 다 이름이 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대구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 6명이 몰려서 각 지역으로 퍼지지 않고, 우리가 예를 들면 수성못이라든가 중앙통이라든가 동대구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같이 유세를 하면 전국의 모든 방송 카메라가 여기에 집중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짜 멋지게 드라마를 한번 써보자라고 최초에 계획을 했다가, 그래서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도 맡았고,
그랬는데 결국 저 혼자 남았죠. 저 혼자. 뭐 북구에 후보가 한 명 있지만 유명 인사는 저 혼자 남았죠. 그래서 다들 이제 대구는 불가능하다. 개혁신당이 이렇게 점점 지지율이 내려가면서 대구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떠났는데 이준석 대표도 저하고 마지막 그 동탄 화성을 가기 하루 전날 저하고 밤에 통화하고 결국 글로 갔는데 저는 못 떠났던 게 뭐냐면 저는 갈 곳이 없어요, 이제. 10년 넘게 제가 5번 고소당하면서 그 전직 민주당 시장한테 5번 고소당하면서 독재자라고 얘기했다고 전과자가 돼가면서까지 시민운동했던 지역을 버리고 사실은 내려온 거거든요. 여기가 제 마지막 정치적 무덤이 될지 아니면 이 재기의 발판이 될지는 뭐 가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어차피 수성구가 제 고향이니까 아버지는 저보고 계속 영천이 고향이라 했지만 영천 태어나고 어릴 때 자라고 했지만 기억이 별로 없고 대구의 수성구가 내 고향인데 그 중에도 을이 아까 살았던 거 얘기했잖아요. 중동상동 파동 이래가지고 걸어서 저 파동까지 가고 건물지산 오고 뭐 여기가 내 고향이기 때문에 여기서 뼈를 묻을 생각입니다. 제가 늘 뭐 거래 가서 연설을 하지만 여러분 그 계속 빨간색을 몇십 년 찍어줬잖아요. 뭐 제가 기억하기로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찍어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게 참 이런 비유가 적절하지 않지만 이 조직에 예를 들면 주먹치기들도 조직에 들어가가지고 20년, 30년 충성했으면 그래도 좀 잘 먹고 외제차도 좀 타고 폼 잡고 살 것 같아요. 양복도 좀 잘 입고. 근데 맨날 행동대원하면서 굳은 일만 하라 그러면 그거 누가 하겠어요, 그거. 깡패들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당을 찍어줬는데 대구 경북의 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위상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추락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한때 우리 대구 경북이 대한민국의 정치 1번지였고 우리 대구 경북을 주목했고 여기서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전국적으로 다음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차기 권력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봤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봐요. 대구 경북의 국회의원 25명 수준으로는 제가 연설할 때도 얘기하지만 중앙방송에 KBS, MBC 같은 방송의 황금 타임 3시, 4시 타임 아니면 MBC 라디오 방송은 보통 KBS 라디오는 5시부터 7시까지 퇴근 시간이니까 그 황금 타임에 저쪽 편에 이 거물 정치인, 그 다음에 저격수, 유명한 저격수들, 이론가들하고 맞상대할 사람 한 명 없는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 그렇게 추락해버렸는데도 여러분들이 대구 경북 오로지 저보고도 내가 20년 이 당에 있었는데 그 이준석이 당 아이가 그 배신자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 하루는 아침에 저보고 어떤 할매가 저보고 배신자들 그러기에 할매요. 나 육군 사관학교 올라와서 전방에 GP에 근무했고 육사 출신 중에도 가장 엘리트들이 간다는 수도 방위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우리 아버지 월남전, 큰아버지 월남전, 내 동생은 1공수 특전사에서 근무하면서 96년 강릉 무장공비 때 투입됐던 용사인데 우리가 배신자고 우리가 빨갱이면 대한민국 사람 빨갱이 아닌 사람 누구 있는겨? 그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왜 배신자고 빨갱이겨? 이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내가 언제 그쪽한테 얘기했는겨? 이준석이한테 얘기했지. 내가 더 화가 났어. 그럼 이준석이한테 가서 얘기하지. 저거 이준석 당 아이가 하면서 왜 조대원한테 얘기하는겨? 조대원은 대구 출마했고 이준석이는 화성 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말리고 유권자하고 싸운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날 몸도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 새벽부터 새벽에 도는데 아니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운동 안 하잖아요. 거의 예비 후보 공천받고 난 데는 거의 안 하고 맨날 자기 SNS 올리는 것도 보니까 중앙에 가서 뭐 저기 회의에 뭐 유명한 사람들 회의에 참석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지역이 얼마나 없으면 그렇게 했어요. 민주당에 제가 있을 때 일산에 보면 장관 뭐 예를 들면 교육부총리 저기 대표 당대표 심상정 이런 사람들도 딴 게 있어도 그냥 그 가까워도 그냥 지역구에 머리 박고 하거든요. 그 위험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 후보 보고 맨날 저보고 얘기하기로 국민의힘 후보는 왜 안 보이노? 그거 내한테 왜 묻는 거고 국민의힘 후보한테 물어야지. 할매 같은 사람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근데 그렇게 배신자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는 말이라도 제가 이번에 안 되더라도 우리 대구 경북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대구 경북의 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있는 이 정말 주민들은 바르고 꼿꼿하고 한데 변화의 바람에서 동떨어져서 우리는 원래 함부로 안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고 마치 국민의힘 찍는 걸 애국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지 않으면, 표로서 국민의힘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나라가 무너질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전 지역에 지금 뭐 국민의힘이 폭망하는데도 이 대구 경북만이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 그래서 전 국민들이 대구 경북을 향해서 이상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이걸 제가 깨보려고 제가 대구에 내려온 겁니다. 대구 경북 출신도 이렇게 생각이 바른 정치인이 있고, 대구 경북의 이 생각을 저는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바꾸고 싶어 하는데 역부족이었다는 걸 제가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국민의힘의 고시 출신, 화려한 박사 출신들의 뭐 장차관 했던 사람들이 내려오니 민주당과 정의당은 그만한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여기. 민주당도 물론 괜찮은 사람이 있었어요. 경찰청장 출신도 있고. 근데 아예 게임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민주당 이적에 나왔던 그 경찰청장 출신도 이적을 버리고 결국은 지금 용인 갚아가지고 1등을 깠거든요, 국회의원. 뛰어난 인물 다 쫓아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한 번 해보고 안 되니 가버리고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대안이 없어서 못 찍었다면 실력, 도덕성, 체력, 정렬, 말빨 뭐 하나 뒤지지 않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춘 후보가 단지 옷을 다르게 입고, 그것도 민주당에서 온 것도 아니고 보수 정당에서 20년 있으면 온갖 요직을 다 했고, 방송에 나가서 우리 보수 정권, 우리 보수 정당을 변론하기 위해서 저쪽 저격수들하고 싸움했던 조대원이가 나왔으니 제가 과연 얼마나 여기 버틸 수 있는지, 또 제가 얼마나 여기서 득표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보고, 제가 만약에 실패한다면 다른 후배들이 다시 와서,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도 터주자고 제가 대구로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저는 그래요. 뭐 개혁신당 내에서는 절대로 국민의힘하고 합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는 뭐 정치적 프로파간다라고 보고, 결국 국민의힘하고는 힘을 합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했다면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배신자들 투항하고 돌아라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이 아니라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질 겁니다. 그것도 많이 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2달 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때 그 기자가 오마이뉴스 기자였는데, 이번에는 한동훈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못해서 민주당이 질 거라고 내기하자 그러겠네. 내기합시다. 국민의힘 질 겁니다. 민주당이 질 거래요. 아니요, 국민의힘 질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가면 국민들이 이 짜잔한 문제는 다 쳐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통치해온 방식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그대로 유지시켜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다수의 국민, 양쪽 극단 빼고 다수의 국민들이, 중도층들이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평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죽었다 깨나도 이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식 통치에 대해서 지긋지긋하고 또 문제의식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민주당이 지긋지긋하지만, 이재명이 지긋지긋하지만 그거보다도 윤석열이 가진 권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게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고, 적어도 경고라도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중도층들이, 국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폭망할 거다고 해봤는데 그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가 저한테 이제 술 크게 사야 되는데, 저는 그런 판을 잃는 눈이 좀 있어요. 판을 잃는 눈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이 폭망하고 나면 결국 개혁신당, 여기도 뭐 별로 성과를 못 얻겠지만 개혁신당에 손을 내밀 거예요. 그때 도리어 우리가 국회의원 숫자도 별로 없고 이렇게 지지율도 별로 없는 작은 정당이지만 헤게모니는 여기가 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헤게모니는 지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있는 그 80년대생들, 90년 이후생들하고 지금 개혁신당에 합류한 그 젊은 세대들을 비교하면 실력차가 월등히 나요. 실력차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준석 싸가지 없다,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지만, 이준석을 위시해서 그 천하람, 뭐 신인규, 그 다음에 이기인이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그룹들, 뭐 김용태는 일단 국민의힘이 남았지만, 그 포천에 공천받으려고 남았지만, 어쨌든 그 80년대생들이, 저는 뭐 70년대, 그 60년대생들하고 같은 70년생이지만, 그 80년대생들이 지난 세월 동안 80년대 학번들, 우리 선배들이 20년, 30년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거와 똑같은 시대가 반복될 거다. 도리어 70년대생들은 별로 길을 못 볼 거다. 그러면 이 80년대생들 중에 엘리트들, 실력가들이 누가 다 있냐? 여기 다 있다. 저는 그걸 보고 이 친구들하고 손을 잡은 거예요. 뭐 제 꿈이 대통령이다 보니까 결국은 70년대생 중에도 대통령이 한 명 나올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70년대생 다 사라지고 60년대생에서 벙 뛰어가 80년대생 케네디가 나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장유 유서의 사회고 성리학의 사회 아닙니까? 특히
대구 경북에 이 지지를 받지 못하는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는 없어요. 대구 경북이 허락하는 그 사람이 결국 이걸 기반으로 보수 정당의 대권 후보로 올랐었는데 대구 경북은 나이 많이 따져요. 제가 와보니까 맨날 뭐 니 몇 살 묻나 이래 따지고 니 누구 아나 그러고 그 족보 제가 서열 정리하려고 서울에서는 초중고를 묻는 사람도 없고 물었다고 니 누구 아나 묻는데 여기 놓으니까 맨날 뭐 니 누구 아나 니 누구 아나 이게 묻는 게 일이던데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은 국민의힘이 덩치는 훨씬 크지만 개혁신당에 손을 내밀고 협상 단계에서 소위 말해서 당대당 통합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하도 저보고 이준석 당이라고 욕을 하니 제가 얘기했던 게 그렇게 이준석이 싫으면 조대우를 이번에 국회의원 만들어주이소. 조대우는 이준석이보다 나이도 15살이 많고 이준석이처럼 말을 못되게 하지도 않고 저는 절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여성들한테도 말 아주 따뜻하게 와이프하고 딸한테도 잘하니 저를 국회의원 만들어주시면 이준석이 떨어졌는데 내가 국회의원 되면 개혁신당 당대표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당대표 출마해서 제가 당대표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대표 된 힘을 바탕으로 국민의힘하고 우리 이 개혁신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을 훨씬 높여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당대당 통합을 하는데 결국 우리가 국민의힘을 흡수하면 우리가 정권 잡는 데는 가장 빠른 길이다. 가장 베스트의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황당하게 느끼는 대구 시민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는 대구 시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정치적 상상력이. 그래서 저는 적어도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앞에서도 그 얘기했지만 제 목표는 당선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당선이 안 된다면 적어도 이준석보다는 단 1%라도 더 오겠다. 그것도 대구에서. 그러니까 우리 중앙당에서도 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선되기 위해서 뭐 일단은 유권자의 마음을 첫 번째는 개혁신당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게 첫 번째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녀 보니까 개혁신당 이준석당에 대한 거부감이 첫 번째로 제일 강하고 두 번째로 강한 게 현역 국회의원 수준이 낮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수준이 너무 낮다고 얘기하는 것도 그 일치된 의견이에요. 아주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을 부각하고 나의 단점을 죽이고 상대의 약점을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유세차를 크게 몇 천만 원 주고 빌릴 돈이 없어서 250만 주고 저 유세차 만들었는데 봉고 한 대다가 그냥 랩핑해가지고 마이크는 아주 좋은 걸로 올렸는데 저는 하루에 6시간 정도는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제 연설이 되게 파워풀하고 한 번도 대구 경북에서 이 수성구 대구 정치 1번지라는 수성구에서도 이런 연설을 못 들어본 거예요. 이런 달변가를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어제 KBS 연설회에 갔는데 토론에 무산되고 난데 결국 인선 후보는 한 20분 했고 혼자서 대담회 형식으로 정책 대담회인가? 나머지 후보 3명은 방송 연설을 10분씩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놀라요. 방송 관계자도. 왜? 대구 경북 의원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와 수준의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가장 이제 어제 좋았던 거는 우리 이 선거운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일반 뭐 여기 지역민들이지 알바로 왔지 특별히 뭐 개혁신당을 더 지지해서 온 분들도 아닌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제 감동을 해가지고 심지어 그런 말이에요. 우리 조대원 후보는 여기서 국회의원 이인선하고 상대할 국회의원이 아니라 저 대통령 나가셔야 될 분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제 선거운동을 너무 재밌게 열심히 하고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 보고 야, 적어도 내가 어제 토론회 통해가지고 우리 편들은 똘똘 단결하도록 내가 만드는 계기가 됐구나. 뭐 이렇게 싶었고, 제가 수성모시나 주로 법물 내거리 이런 데서 연설을 마이크 들고 하면 그냥 명함 줄 때, 개혁신당 명함 줄 때하고 아주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대구 시민들에 대해서 내가 연설을 제가 최소 1시간, 한 2시간씩 하는데 그 연설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게, 눈빛이 흔들리는 게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기기 위해서 어쨌든 마이크 한 번이라도 더 잡는 게 이기는 길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그렇게 많이 잡으면 사실은 맞대응하게 상대도 마이크를 잡고 자기 주장을 하고 저를 공격해야 되거든요. 못합니다. 회피합니다. 수성못에서 얼마나 사람을 많이 풀었는지 판때기 들고 그 알바가 2팀이 운동원들이 돌아다니는데 전부 다 와서 일 한 바퀴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연설한 귀퉁이는 오지 못하고 그 한 100m 앞에서 다
유턴을 해가 돌아갑니다. 왜? 그분들도 제 연설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니까. 상대 이인선 후보의 운동원들까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여러분 메시지가 강력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현재 대구 경북 이 수성구의 수성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고 아픈 데를 찌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게 승부의 관건이다. 어쨌든 저 후보를 토론의 장이든 연설의 장이든 끌어내서 같이 둘이가 같이 놓고 주민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지금은 다 내가 진다 그러고 뭐 15% 넘기겠네, 20% 넘기겠네 이러고 있지만 그 기회가 조금이라도 주어지고 그걸 통해서 입소문이 퍼지면 수성을은 특히나 인구가 14만 5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성 가면 25만 5천이고 이 14만 5천 투표는 9만 정도 할 거고 그럼 4만 5천 표만 얻으면 이기거든요. 이 4만 5천 명한테만 입소문이 퍼지고 방송을 보고 제 연설을 들으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그거는 뭐 저는 오준호 후보한테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인선한테만 공개 토론하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인선이 안 하면 오준호 후보 똑똑하잖아요. 내가 그 1대1로 합시다. 1대1로 내가 보니까 어제 무소속 후보는 죄송하지만 좀 토론을 이렇게 좀 그럴 것 같고 아니 당대당 토론합시다. 우리가 하면 매스컴이 주목을 하고 하면 주민들이 야 그래 여기에 이런 수준 높은 토론을 하는데 이인선이 빠지니까 국민의힘 빠지니까 비겁하다 실력이 안 되니까 빠졌구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맨날 이인선 바지가랑이 잡고 토론 좀 해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안 한다고 뒤통수 치지 말고 왜 그럼 3자 토론회 하자는데 내가 봤을 때 그 3명 중에 1명이 반대해가지고 3명 토론이 무산됐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돌려 깠어요. 진보라고 다 진보답지 못하고 젊다고 다 젊음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진짜 이 가짜 진보 그 다음에 사이비 보수 이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지 보수 진보가 나라를 망치는 게 아니다. 토론 왜 안 하냐. 반드시 주민들 그 사람 찾아 응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토론회라면 제가 선거운동 안 해도 되니까 토론회 합시다. 그럼 내가 연설 안 할게요. 그거 안 하니까 내가 이제 계속 두들기는 거지. 실력이 없으니까 도망 다닌다고. 첫 번째로 수성을이 왜 못 살고 맨날 수성갑보다도 발전이 뒤처졌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냐. 제가 연설할 때 그랬어요. 아니 수성갑보다 한 번도 뛰어난 국회의원을 배출 못 해놓고 수성을이 왜 수성갑보다 못 사냐 차별받냐 이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응? 그럼 그동안은 수준 낮은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천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안이라고 내세운 민주당과 뭐 정의당에서도 이 후보들이 수준이 안 맞았다면 조대훈이는 꿈이 대통령인 사람 아닙니까? 개혁신당 내에서도 이준석하고 같이 토론하고 겨룰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보다 시간은 더 들어있고 나이 더 먹었으니까 고생도 더 많이 했고 이준석은 계속 공천이라도 받았지 저는 7번 공천도 못 받고 룰을 바꿔가면서 조대훈 공천 떨어뜨릴 정도로 제 메시지가 강력했고 제 주장이 이 기득권이 봤을 때는 정말 위협적인 이런 개혁적인 인사가 왔으면 여러분 이 조대원을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고 나한테 비교라도 하고 찍어야지. 난 안 본다고. 그래서 당이 중요합니까? 당이 일을 합니까? 사람이 일을 합니다. 왜 이준석 욕을 제 앞에서 하십니까? 이준석에 출마했습니까? 여기는 조대원이 출마했습니다. 여기 대구시당은 조대원 당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다. 당도 중요하다. 당이 더 중요하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발 먹고 살기 힘들다. 국회의원들 마음에 안 든다. 정치한 놈 똑같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서. 왜 그런 얘기 합니까? 국회 국내임 찍었으면 어떤 분 그러시대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 보냈노? 윤석열 때 너무 잘하시지.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서 너무 행복하다. 잘 먹고 잘 산다. 좋다. 이 정도 돼야지. 그런 분한테는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아이고 어머니 뭐 제가 졌으니까 다음에 제가 또 연구 더 해가 올게요. 이러고 열심히 찍고 있어. 이러고 와요. 근데 국민의힘 욕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실컷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개혁신당 니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려야 여러분이 대안을 선택해서 이 지역을 바꾸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조대원 같은 후보 없어요. 일산에서는 조대원 떠났다고 되게 아쉬워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든 우리 수성을이 적어도 수성갑보다 더 잘 살려면 인구도 적고 지역도 중심부에 떨어져 있다면 일꾼이라도 여러분 얼굴이라도 수성갑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수성을의 국회의원이 제가 되잖아요. 주호영 의원 육선에도 제가 TV 더 많이 나갑니다. 제가 이 수성갑보다 훨씬 뉴스 노출도가 높고 훨씬 전국에서 주목받는 곳으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주호영 의원은 6번 하고
자기는 국회의장 하겠다고 했지만 다수당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회의장을 하겠습니까? 민주당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국회의장 못 해요. 근데 저 조대우는 대통령 하겠다고, 개혁신당 당대표 되겠다고 당장 달라들 거니, 그러면 뉴스가 전부 다 주목할 거 아니에요? 언론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게 이 차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차기 권력에 대한 이게 만들든지, 권력의 핵심에 들어가든지, 그럼 지가 직접 될 정도로 가능성이 높은 정치인 같으면 그 지역을 주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성을 지금 아무도 모르죠. 저도 내려오기 전까지 국회의원이 누군지, 국회의원이라고 사진을 주고 이름을 줬는데 저는 이름도 몰랐고 얼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조대원이가 되면 수성을 전국에서 주목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은 발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여기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처럼 권력에 줄 서서 손바닥 비비고 머리 조아리고 연판장 전 국민들이 이적 빼놓고 다 욕하는데 그 연판장 만들어가지고 들고 뛰어다니고 이 뒤에 권력자 뒤에서 병풍 치고 이래가지고 방송 나왔다 이런 거 말고 KBS, MBC 이런 데 3시, 4시 황금타임에 나와서 정청래하고 토론하고 MBC 라디오 5시, 6시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전 국민들이 퇴근하는데 라디오에서 민주당의 이 저격수들하고 토론해가지고 논리로 깨고 이런 정치인이 수성을 조대원 국회의원 나왔습니다. 조대원 의원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국회의원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수성 남부선 꼭 갈 겁니다. 수성 남부선 제가 보니까 그냥 이게 공약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법물지산이 이만큼 발전한 데는 경전철이 있었기 때문이고 수성 중동, 상동, 파동 이 지역이 저렇게 낙후된 데는 제가 대구를 떠날 때 40년 전하고 비슷한 거는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성 남부선 국민의힘처럼 그 미적대고 가끔 현수막 한 장 붙이는 정도가 아니라 공동추진위원장이 돼서 반드시 이 문제를 전국적인 이 수성남부선 이슈가 전국적 이슈가 되도록 만들어서 제 임기 중에 첫 삽을 뜨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수성못에 이 대구는 꿀뚝산업, 특히 수성구는 꿀뚝산업을 못해요. 그럼 관광산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장 돈을 많이 하는 황금알 산업. 관광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수성구 내에서 수성을 지역에서 가장 좋은 관광자원은 그나마 수성못이에요. 근데 수성못 같은 못은 많아요. 일산 호수공원에 가보면 여러분 진짜 이 수성못은 못이에요. 호수공원 가보면. 이 크기가 한 3분의 1도 안 되고 거기는 어마어마하거든. 그래서 이 수성못을 어떻게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해외 관광객까지 찾아오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인선 의원도 뭐 구름다리로 이 범어천하고 연결을 한다, 예산을 딴다, 드랑길하고 이래 바로 길을 안 건너고 구름다리로 건너겠다 아이디어가 있는데 저는 그 지역에 놀이시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대구 떠날 때 있었던 수준으로 그대로 총 쏘고 풍선 맞추고 이런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말 타고 이런 거. 그 지역을 보니까 저 정도 사이즈면 충분히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던 우리 모교에 있었던 렉센터라고 레크레이션 센터를 만들면 그 안에 실내 트랙, 여러분 그 상상이 갑니까? 실내에 한 8층 높이인데 4층에 트랙이 있어요. 중간에 뻥 비었고 그 4층 트랙을 뛰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러면 이거 한 바퀴 돌면 800m 넘어. 실내에서 그 뛰고 그 밑에 락클라이밍이 있고 수영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고 이 라켓볼 치는 데가 있고 그런 다양한 오락시설과 그 다음에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렉센터를 만들면 전국에서 몰려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 길을 수성못하고 연결해서 이 대규모 렉센터를 만들어서 관광 자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노인분들, 이준석 대표 때문에 많이 화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생각은 이준석 생각이고 저는 이 지역에 우리 노인분들 많고 또 경전철역이 8개나 지나기 때문에 저는 기존에 있는 노인 무임승차를 그대로 유지하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희 당에서 얘기했던 월 10,000원, 1년에 12만 원의 교통 바우처를 드리는데 이미 대구는 뭐 지하철과 버스를 노인분들이 그냥 타시니까 이거는 택시도 탈 수 있는 지금 대구 가 보니까 제가 대구 내려와서 느낀 건데 택시 잡기가 너무 편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택시 기사님들이 수입이 너무 작아요. 너무 힘들고 경쟁이 치열하고 그래서 노인분들 뭐 이 연령은 예산을 보고 우리가 75세로 할지 뭐 76세로 할지 70세로 할지 정해야 되겠지만 교통바우처 12만 원을 택시 타는데 사용하면 택시 기사님들한테도 좋고 노인분들도 좀 더 편안하게 이동권이 보장되고 강화되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이 운동 바우처를 또 월 10,000원에 12만 원에서
매달 이제 10,000원씩. 그러니까 그 10,000원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달에. 그래서 이렇게 뭡니까? 게이트볼을 하시든지 이 스포츠에 쓸 수 있는 헬스장을 가시든지. 그래서 노인분들이 병치레 안 하고 건강하면 그게 우리가 의료보험이나 이런 데 사회적 간접 우리 자본이 사회적 자본이 노인 의료 케어에 들어간 돈이 줄어드니 뭐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여성이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수성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좀 외곽 지역에 대중교통 수단에서 내려서 집까지 걸어갈 때 위험하면 이 대리기사 부르듯이 앱으로 경찰에 등록을 하면 그 여성이 자기 집까지 도착할 때까지 모니터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까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산 법물 지역에 경신고등학교가 전국으로 명성 있는 유명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를 수성 소방서 건너편에 있는 조일골로 제가 옮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상동, 파동에 있는 그 남부선이 지나는 자리에 그 지역에 꼭 고등학교 하나는 만들자. 우리 아이들이 남구로 강 건너가지고 고등학교 하는 거, 이거 적어도 수성구에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첫 번째는 대중성이 이인선 의원보다도 지금 대구 넘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보면 제가 훨씬 높을걸요. 두 번째, 잠재력. 그랬다면 이인선 의원은 지금 연세를 얘기할 건 없지만 이번이 마지막 국회의원 아니겠어요?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제 거의 노후에 연금 받는 식으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물러날 건데, 조대원 이제 시작 아닙니까? 얼마나, 그것도 그냥 신입사원을 뽑은 게 아니라 이게 다른 데서 다 훈련 마치고 준비 다 된 중견 사원을 해외에서 예를 들면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에 근무하던 본부장급 이상 되는 사람을 갑자기 데리고 와서 영입한 거 아니잖아. 즉시 전력감. 거기다가 이 친구한테 국회의원 한번 달아주면 다음에 어디로 나갈지 모를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뽑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유리할 거고, 윤선보다 세 번째 유리한 거는 저는 압도적인 실력 차라고 봅니다. 두 사람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어제 KBS 방송 연설했던 그거 한 번만 비교해 보시면 이게 단순히 말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수성을 주민 딱 10%만 봐주시면 저는 선거 제가 이긴다고 확신합니다.